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5명의 병사로 전쟁에 나선 지휘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휘관이 5명의 병사를 10개의 전선에 쪼개서 1명씩 보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패배 전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마케팅 예산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구글 검색 광고까지 세상의 모든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죠. 불안하니까 일단 다 던져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핵심만 짚어내는 심층 분석 시간. 오늘은 이른바 다변화라는 환상이 왜 스타트업을 파멸로 이끄는지 완전히 해부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오늘 분석할 자료는 AI 시대 핀테크 온라인 마케팅 제4장 채널 전략, 집중과 선택입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생존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핀테크 업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채널에 다 띄워두는 다변화 전략. 이거 이론상으로는 세상의 모든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실패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얄팍한 근거가 마케터들을 유혹하거든요. 얄팍한 근거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뜻인가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채널을 얕게 건드리면 필연적으로 성과 데이터가 산산조각 파편화됩니다. AI 기반 마케팅 시대에 데이터 분산은 이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데이터가 안 모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규모의 초기 데이터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10개의 채널에서 10번씩 클릭을 받는 것보다 단일 채널에서 100번의 클릭을 받는 것이 AI의 패턴 인식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얕고 넓은 노출이 오히려 AI의 눈을 가리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분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대안이 뭡니까? 유일한 탈출구는 초기 단계에 한두 개의 핵심 채널에만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두 개로 좁혀라? 네, 이를 통해 특정 채널과 우리 고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른바 채널 오디언스 핏을 확보해야만 AI가 제대로 된 최적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좁고 깊게 파야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당장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채널을 고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정확합니다. 수많은 채널 중에서 그 한두 개의 타겟 채널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내야 합니까? 핀테크라는 큰 틀 안에서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고객들이 숨어있는 위치가 다를 것 같은데요. 고객의 행동 패턴은 서비스의 본질에 따라 완전히 엇갈립니다. 데이터가 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송금이나 단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타겟이 명확하죠. 모바일 환경이 곧 삶의 터전인 20대와 30대입니다. 이들에게 신문이나 전통적인 웹배너를 들이미는 것은 예산을 그냥 허공에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안 본다는 거군요. 네, 이들은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흐름을 원합니다. 따라서 대안 채널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면에 투자나 자산관리 서비스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여기는 내 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 돈을 불려야 하는 30대와 40대는 찰나의 자극보다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합니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검색 엔진의 키워드 결과, 전문성을 갖춘 블로그, 신뢰도 높은 뉴스 기사가 최적의 전장이 되는 거죠. 타겟의 연령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대출이나 보험 같은 고관여 상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출과 보험의 핵심 타겟은 40대 이상입니다. 이들은 금융사고나 손실에 대한 리스크 회피 성향이 극도로 강합니다. 화려한 틱톡 광고 같은 건 절대 안 통하겠네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영상보다는 이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곳인가를 먼저 따집니다. 이들에게는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 전통적인 브랜드 PR 혹은 오프라인 제휴를 통한 신뢰도 구축이 필수적인 대안 채널입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타겟 채널이 명확하게 갈리네요. 그런데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고객이 지금 우리 브랜드를 처음 본 상태인지 아니면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인지, 즉 인지부터 전환까지의 고객 여정에 따른 천할 전략도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마케터의 감과 직관에 의존해서 그 여정을 넘겨 짚었습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무조건 넓게 뿌리고 보는 식이었죠. 맞습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유튜브나 언론 보도로 넓게 뿌리고 구매 전환 단계에서는 리타게팅 광고로 무작정 쫓아다니는 시기였죠. 하지만 넓게 뿌리는 채널은 당장의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한계,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AI가 등장하는 겁니까? AI가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AI는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고객이 지금 단순한 호기심 단계인지 아니면 타사 서비스와 비교 중인 고려 단계인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그 여정에 맞춰 가장 전환 확률이 높은 채널을 자동으로 교차 추천합니다. 직관의 영역이 완전한 AI 자동화의 영역으로 넘어온 대안 시스템인 거죠. 직관을 버리고 AI의 교차 추천을 따른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케터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두 가지 대표 채널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검색과 소셜미디어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두 곳이죠. 먼저 검색 기반 채널을 보면 SEM이라고 부르는 검색 광고와 SEO라고 부르는 검색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 둘의 역학관계를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죠. 저는 종종 검색 광고는 월세를 내는 것이고 검색 최적화는 내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하는데요. 그 비유가 두 채널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SEM, 즉 검색 광고는 긍정적인 측면이 뚜렷합니다. 돈을 내는 즉시 검색 결과 최상단에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죠. 고객이 특정 금융 상품을 원할 때 정확히 그 길목을 차단하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단점은 역시 비용이겠죠. 부정적 한계가 명확하죠. 월세에 비해처럼 예산이 고갈되어 광고비를 멈추는 순간 유입은 거짓말처럼 0이 됩니다. 숫자가 그냥 0이 돼버리는 건가? 게다가 경쟁사가 등장하면 입찰 단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쳐 오르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 집을 짓는 과정인 SEO, 검색 최적화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겠네요. 양질의 콘텐츠를 쌓아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뼈아픈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품질의 잠재 고객을 무한정 끌어오는 영구적인 자산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군요.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SEO라는 집 짓기를 느긋하게 기다려줄 여유가 그렇다고 무한정 광고비만 태울 수도 없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대안은 병행입니다. 초기에는 단기적인 유입을 위해 SEM을 가동하되 반드시 내부적으로 SEO 작업을 동시에 굴려야 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특성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지갑을 열기 직전 이른바 고려 단계에서 무조건 검색을 통해 해당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를 검증합니다. 이때 검색 엔진에 제대로 된 SEO 기반의 정보가 없다면 앞서 쏟아부은 검색 광고 비용은 전부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신뢰 확보가 안 되면 이탈해버린다는 거군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AI 때문입니까? 이제는 AI가 시장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콘텐츠의 초안을 잡아주며 성과 추적까지 자동화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SEO 구축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된 대안을 제시한 셈입니다. 검색 채널의 해법은 병행과 AI 자동화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겪는 가장 큰 인지 부조화를 하나 짚고 가야겠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환상이 참 많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 영상 하나가 터지면 수백만 명이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장 매출이 폭발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판매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전형적인 바이럴의 함정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적은 예산으로 브랜드를 힙하고 트렌디하게 포장하여 알리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긍정적 무기죠. 노출도는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부정적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틱톡 댄스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적금 펀드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춤추는 영상을 보고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사람은 없다는 뜻이군요. 금융상품은 충동구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색 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꽉 채운 상태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마주치는 고객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 돈을 쓰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셜미디어는 전환이 아닌 철저한 관계 구축 채널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무겁고 딱딱한 금융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고객의 일상에 스며들어서 브랜드 신뢰와 친숙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플랫폼별로도 역할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각 플랫폼의 성격도 아주 정교하게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길고 상세한 영상을 통해 기업의 금융 전문성을 증명하는 무대로 써야 합니다. 반면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시각적인 감성을 자극해서 20대와 30대 타겟들이 느끼는 핀테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해야죠. 카카오톡은 어떤가요? 카카오톡 채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한 번이라도 우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꽉 잡아두고 리텐션을 방어하는 역할입니다. 역할이 완벽하게 세분화되네요. 그리고 이 복잡한 운영 과정에서도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어떤 이미지가 반응률이 높은지, 몇 시에 업로드해야 도달률이 극대화되는지 산출해주어 실무진의 리소스를 아껴줍니다. 검색은 의도 기반, 소셜미디어는 관계 구축. 좋습니다. 이제 가장 뼈아픈 현실인 자본 배분의 타이밍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겐 한정된 예산, 런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돈을 직접적으로 쫓아가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드의 장기적 가치를 쌓는 컨텐츠 마케팅, 이 두 가지 중 스타트업은 도대체 어느 쪽에 먼저 첫 돈을 써야 합니까? 초기 스타트업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부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도를 올리겠다며 처음부터 콘텐츠 마케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퀄리티 좋은 영상이나 글을 꾸준히 올리는 게 나쁜 전략인가요? 물론 양질의 콘텐츠 마케팅은 브랜드 팬덤을 만들고 장기적인 방어벽을 구축해줍니다. 하지만 성과가 실제 전환, 즉 매출로 가시화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파산하기 전에 콘텐츠의 효과를 보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엄청난 위험성이 존재하죠. 살아남지 못하면 훌륭한 브랜드 가치도 무용지물이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무조건 성과를 당장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대안이 도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쓴 돈이 얼마의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즉 투자 대비 수익인 ROI가 즉각적으로 계산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장 다음 달을 버틸 수 있는 생존 동력과 기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생존이 먼저다. 그 다음은요? 그렇게 회사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여유 자금이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서서히 컨텐츠 마케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시프트 전략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핀테크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공식입니다. 타이밍을 잡는 게 생명일 텐데 언제 넘어가야 할지 아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감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각각의 컨텐츠가 최종 매출 전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타이밍 의사결정에 가능해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부터 확실히 하고 멋을 부리라는 냉혹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최근 퍼포먼스 마케팅 단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너무 오르다 보니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공간에 소규모 고객을 모아두는 커뮤니티 마케팅이 새로운 대안으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락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죠. 이 전략이 실제로 스타트업의 구명조끼가 될 수 있습니까? 양면성에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의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작동할 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외부 광고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고 소수의 충성 고객만 모여 있어도 피드백 수집과 자발적 입소문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엄청나겠네요. 부정적 위험성은 뭔가요? 커뮤니티를 열어두고 관리를 못해서 방치할 경우 불만 섞인 고객들의 성토장이 되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박살내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관리 리소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소통의 장이 폭파의 장이 될 수도 있군요. 이 리스크를 관리할 대안이 있습니까? AI가 대안입니다.
AI 대화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커뮤니티 내 수만 건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숨겨진 불만이나 이탈 징후를 자동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이점을 통해 통제력을 갖추는 거죠. 이론과 기술적 대안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실제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워 이긴 직관적인 예시를 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핀테크 공룡이라 불리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이들도 처음에는 가난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훌륭한 성공 사례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초기 생존 공식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전장은 어디였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직관적인 예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행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일 채널 집중 후 점진적 다채널 확장이라는 전략의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토스의 초창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멋진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한 건가요? 오로지 구글과 페이스북의 퍼포먼스 광고라는 단일 전장에만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앱설치라는 직관적인 목표, 즉 긍정적인 단기 유입 확보에만 매달렸죠. 확실한 승리 공식이네요. 만약 그 적은 예산을 10개의 전선에 분산시켰다면 의미 있는 대량 유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대량 유입으로 자생력을 완벽히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언론 PR과 수준 높은 유튜브 캠페인으로 장기적 신뢰 자산을 구축하는 대안 경로를 밟았습니다. 철저하게 단일 채널 집중해서 다채널 확장으로 넘어갔군요. 카카오페이의 생존 방식은 어땠습니까? 카카오페이는 자신들이 가진 무기에만 병력을 올인했습니다. 초기에는 외부 광고를 일절 돌리지 않고 오직 카카오톡이라는 폐쇄적 생태계 내부의 배너 띄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긍정적 집중 전략을 쓴 거죠. 카카오톡 안에만 가둬둔 거군요. 감성적인 마케팅은 언제 한 겁니까? 생태계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한 이후 다음 단계로 인스타그램 등으로 진출해서 감성적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 대안 경로가 명확하죠. 단일 채널 집중해서 점진적 다채널 확장이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유일한 현실적 성공 경로를 시장에서 증명한 겁니다. 너무나 명쾌합니다. 자, 이제 이론도 배웠고 실제 성공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전략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겠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관리의 영역이니까요. 마케팅은 어디에 나가느냐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무엇이 성과를 내는가. 이 정량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직관의 종말이군요. 어떤 숫자를 봐야 합니까? 철저하게 정량적인 지표만 믿어야 합니다. 유입당 비용인 CPI와 CPA, 그리고 채널별 전환율인 CVIR, 마지막으로 고객 생애 가치인 LTV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CPI나 CPA는 바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LTV, 고객 생애 가치요? 이제 막 런칭한 스타트업이 고객의 평생 가치를 도대체 무슨 수로 계산합니까? 과거에는 단순한 추측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AI는 미세한 초기 행동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이 고객이 앞으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지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냅니다. 데이터가 다 해결해 주는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결론적 대안입니다. 성과가 낮은 채널은 과감히 제거하고 효율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입하는 과정을 AI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화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예상을 재배치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전략은 예산을 예쁘게 나누는 배분의 기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곳을 파고드는 집중의 기술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시청자를 향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케터의 직관이 아닌 데이터와 AI가 채널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지금 당장 잘라내야 할 저성과 채널은 무엇입니까? 감으로 유지하고 있는 채널은 없으신가요? 내일 아침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핀테크 투데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5장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 편을 통해 더 치열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